조이의 북카페. 부자의 자존감, 투자 6가지 원칙. 제1원칙. 가난을 만드는 가짜 자존감을 버려라.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저평가하지 말라. 성공하려면 직접 운전대를 잡아라.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라. 돈보다 감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라. 머니 컴플렉스를 이기고 소득 잠재력을 발휘하라.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나를 이끌어내는 부의 심리학, 론 무어의 확신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론 무어는 부자가 되려면 돈을 쫓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확신의 저자 론 무어는 30세의 부를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론 무어는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큰 빚을 떠안고 파산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레버리지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이후 그는 불과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며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서문과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이 책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문.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증폭할 것인가? 2006년 이후 나는 사업가를 꿈꾸는 사람이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초창기에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주로 도왔는데 나중에는 일반 기업가도 도왔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다들 똑같은 투쟁 속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위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도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이 많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내비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하거나 잘하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감, 다른 사람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듯한 기분 등 부정적인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공, 성취, 자존감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더 많은 걸 얻고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기를 갈구하면서 현재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만족하고 행복해지려는 건 언뜻 모순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거나 제공할 때 온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다.
영혼에 구멍이 있다면 자신 있게 팔 수는 없는 법이다. 모든 사업, 마케팅, 세일즈, 스타트업, 부업, 투자, 파트너십, 그 외 모든 직업, 그리고 모든 관계의 기본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이 책도 내 경험만을 토대로 쓰지 않았다. 나는 항상 내가 배우고, 익히고, 고심하고, 성공한 일을 토대로 글을 써왔다. 하지만 사업가이자 자유주의자이자 낙천주의자이자 불굴의 심령가이자 태생적인 비현실주의 사상가로서 내가 겪어온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온 경험과 다르지 않다. 그 덕분에 깊이 있는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책을 쓸 수 있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책을 쓰지 않는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쓴다. 이 책은 15년 동안 수십만 명에게 꾸준히 받아왔던 질문, 즉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깨닫고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이다. 이 책이 지금까지 썼던 책 중 가장 유일한 책이 될 것이다. 내가 겪은 온갖 고생과 도전, 간헐적 승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또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기술이나 경험, 자신감,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길 바란다. 정말로 그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멋진 여행에 동행할 수 있게 해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당신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며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것뿐이다. 프롤로그.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 백만장자의 자존감, 투자 원칙.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환경의 부산물이다. 감정 역시 각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반응과 피드백이며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한 믿음이나 감정은 우리가 경험한 돈과 관련된 환경에서 나온다. 우리의 경험은 그냥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겪는 현실일 뿐이다. 그래서 돈과 관련한 어떤 경험이라도 다른 의미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내므로써 바뀔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구하기 어렵고 돈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해온 환경에서 자라왔다. 한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쉽고 자유롭게 쓰고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이로 인해서 망나니가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돈의 가치와 진가를 존중하게 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모두 이런 경험을 현재의 모든 순간으로 끌고 와서 그들의 과거 경험과 믿음을 미래 상황에서 드러낸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믿음과 경험을 현실에 투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진실을 설득하려 할 때 그 진실을 외부로 투영한다. 나도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가난과 부를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는 빈털털이었다가 부자가 되었다. 전 세계에는 부자인 적도 없는데 돈의 폐해에 대해 떠들어대는 빈털터리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나였다. 나는 가난하게 자란 부모님 아래서 성장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셨고 내가 모자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다가 18세부터 25세 사이에 나는 그런 유산을 탕진하고 많은 빚을 졌다. 나는 배은망덕한 알거지가 되었다. 나는 세상의 비통함과 적개심을 느꼈고 돈이 있는 누구에게나 그런 감정을 전가했다. 나는 부정적 감정에 중독되었다. 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편이 훨씬 쉽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는 운, 뜻하지 않은 발견, 아버지를 우러러보던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있었던 욕망 등을 통해 이 악순환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나는 돈에 관한 책과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었다. 강좌를 듣고 모임에도 참석했다. 부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과거의 감정적 기억과 씨름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5만 파운드의 부채를 청산하고 돈 한 푼 없이 1년 만에 20건의 부동산을 샀다. 나는 20대 중후반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내 목표가 30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목표보다 다소 시간이 걸린 데에 대해 약간 화가 났던 걸로 기억한다. 그 후 나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연 매출 1억 파운드를 넘길 때까지 회사를 키웠다. 지필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서 내 과거의 경험과 약점을 생각하면 나를 평가하는 말들이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을 쓰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를 사랑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을 써서 출간하자고 나 자신을 부단히 독려한다. 내 위대한 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빈털털이었다가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 부자가 되는 것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나는 결코 완벽하지 않고 결점이 많지만 부자인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다. 운이 좋게도 시간, 경험, 돈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지금처럼 많은 세금을 내본 적도 없다.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가가치세, 국민보험,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내는 돈만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물론 빈털터리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교육한다. 내 자존감은 아주 높아졌고 비전은 더 웅장해졌으며 후대에 남길 유산은 더 커졌다. 돈은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돈은 내게 소중한 많이 가르쳐줬다. 나는 돈보다 돈을 벌고 관리하고 정복함으로써 얻은 교훈과 경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돈은 계속 베푸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선물이었다. 물론 부자가 되면 책임감이 커지고 당신을 비판하는 멍청이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추가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하고 손해를 보면 피해액도 커질 수 있고 당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단점이 있다. 이것이 부자가 됨으로써 감수해야 할 대가지만 기꺼이 치를 용의가 있는 대가다. 내 경우 빈털터리로 살면서 행복, 자존감, 자신감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만나거나 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경험들이 너무 많았다. 당신의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물론 나는 그것을 판단할 입장이 못 된다. 그저 당신의 부와 행복을 부정하는 돈에 얽힌 경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뿐이다. 당신은 과거의 경험과 의미를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원한다면 돈의 별 의미가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 모두 현실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돈은 판단하지 않는다. 돈은 죄의식도 수치심도 없다. 돈은 그저 돈일 뿐이다. 돈의 의미, 목적, 기능을 부여하는 건 인간이다. 돈은 생각처럼 잘 변한다. 돈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건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돈을 얼마나 많이 원하며 돈을 얻기 위해 과거에 겪은 어떤 경험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심이 섰다면 이제 자존감 투자를 위한 6가지 원칙을 따르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든 이미 되었든 부정적 감정에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다면 부를 얻거나 지킬 수가 없다. 자신을 알고 자기 가치를 확신해 무한한 부의 잠재력을 깨워라.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라. 에필로그. 강한 자기 확신이 상위 1% 부자를 만든다. 피카소에 관한 일화를 여기서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피카소는 냅킨 위에 단 몇 분 만에 스케치를 완성했지만 그것은 단지 냅킨 위에 그린 그림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배우고 경험하고 창조한 모든 것이었다. 피카소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요구했고 그것은 곧 그의 자존감이었다. 이는 당신이 누구이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어떤 비전을 추진하는지를 비롯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에 영향을 주는 게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가치는 무형의 것이고 보편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이상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여부가 당신의 몸값, 급여, 그리고 소득 능력을 외부에 드러내주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척도이다. 당신은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술과 재능과 경험을 통해 특별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당신은 고락을 겪으며 살아왔고 도전을 극복해냈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 당신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로부터 배웠다. 또 읽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경청했다. 당신은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는 걸 잊지 마라. 혹은 그것을 기억해서 당신의 모험과 노력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게 하라. 때때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나와 똑같이 말을 하는 인플루언서와 기업가가 많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그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단 한 가지 답변만 해줄 수 있는데 그들은 내가 아니고 나는 나라는 것이다. 가끔 나는 내게 불리한 면에서 그들과 나를 비교한다. 그들의 팔로워나 팟캐스트 청취자 수가 나보다 10배는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그들 자신을 1억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아놀드나 메시와 비교하면서 똑같이 그럴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라서 위대하다. 나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나도 한때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나인 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을 비하할 때 자신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나는 내 팔로워가 아니다. 내 팔로워 수가 1명이든 100만 명이든 내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 이제 자신을 위한 치료의 시간을 가져보자. 당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삶의 모든 경험을 잃어버려도 세상에 중요한 가치를 더할 수 있음을 확신하라. 현실을 직시해보자.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해온 일과 쌓아온 가치를 존중하고 소유하고 포장하고 알리고 있는데 당신이라고 왜 못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허세도 부린다. 우리 모두 세상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러니 세상에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감을 주고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자존감, 경험, 지혜로 가득 찬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아가 당신이 가진 위대한 점들을 글로 쓰고 공유하라. 예술에 소질이 없던 예술가인 내게 피카소의 일화는 시장 상황, 내 짧은 예술가로서의 경력, 내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 때문에 내 작품을 과소평가한 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당시 내가 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저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내 값어치를 억누르고 부유한 고객들을
멀리한 이유도 바로 이 단 하나의 문제 때문이었다. 자신을 애써 소리쳐 알리거나 과장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라. 누군가가 칭찬해줬을 때 그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감사히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칭찬해준 사람에게 칭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줘라.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당신의 자존감이다. 그리고 부는 자존감에서 결정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